10번입니다. 10번부터 14번까지는 토지 정책 가운데서 용도 지역 지구제와 개발권 양도에 관련된 내용인데 짤막하게 용어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도 지역 지구제는 우리 부동산학 개론과 공법의 경계선에 왔어요. 그래서 공법에서 국계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 지역 4개 용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 관, 농, 자 1차와 2차를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1차만 하시는 분은 의외로 생소할 수 있어요. 그걸 4글자로 이야기합니다. 도, 관, 농, 자 말하자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 관, 농, 자 이렇게요. 그리고 도시지역은 또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주, 상, 공, 녹 주거용, 상업용, 그 다음에 공업용, 녹지지역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번 33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가볍게 용도 지역 4개가 있는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리고 지역과 지역은 중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역과 지구는 중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계획에 들어가면 효율적이죠.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토지를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 효과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지구제 목적은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지구제는 용도 지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다른 용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요. 다른 용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을 어울리지 않는 토지를 규제한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부의 외부 효과, 나쁜 영향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나쁜 영향이 줄어들면은요, 주변 환경이 좋아지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 나오죠. 그러면 수요 증가, 그러면 우리 기억납니까? 수, 가, 초, 공, 이렇게 4단계를 간다고 그랬죠? 수요의 증가, 가격의 상승, 초과 이윤의 발생, 공급의 증가. 그래가지고 수가 초까지는 단기고요. 공급은 장기다. 이렇게 기억납니까? 예, 여기까지는 단기고요. 공급의 증가는 장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초과 이윤은 단기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단기는 가격이 올라가므로 기존의 소유자가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기 전에 그 아파트를 산 사람 이걸 기존의 소유자, 기존의 공급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초과 이윤은 기존의 소유자, 기존의 공급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하게 되고 그리고 초과 이윤이 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되겠죠. 예, 그래갖고 공급의 증가, 공급의 증가로는 장기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가 초까지는 단기 효과, 공급의 증가는 장기 효과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지구제가 실시되므로 부의 외부 효과가 줄어들어 나쁜 영향이 줄어들어 주변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되고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초과 이윤이 있는데 이 초과 이윤은 미리 산 사람이 초과 이윤이 있어서 기존의 공급자, 기존의 소유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하고 그리고 초과 이윤은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공급의 증가는 장기다. 이렇게 해서 장단기 효과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역지구제는 10번에서 효율성을 위해서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효율성에서는요, 반드시 이 효율성과 형평성은요, 우리가 반대가 되죠. 이게 효율성이라는 것은 낭비를 줄이는 거예요.
개별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형평성이라는 것은 전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개별의 입장과 전체 입장은 상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그 개별의 입장에서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용도를 지정을 했는데, 그래놓고 봤더니 사회 전체적으로 지역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역지구제는 용도를 지정을 하는데, 그 용도 지정은요 크게 두 개의 용도가 돼요. 하나는 개발에 관한 용도가 있고, 하나는 보존에 관한 용도가 있어요. 다시요. 용도는 크게 두 종류의 용도가 있는데, 하나는 개발에 관한 용도가 있고요, 하나는 보존에 관한 용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특정 지역을 개발로 용도를 지정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혁신도시를 하겠다라고 이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혁신도시로 들어간 지역은 땅값이 올라가서 주변에 집값이 올라가게 되고 혜택을 입게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다른 사람한테는 배 아픈 문제가 생겨요. 이걸 지역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특정 지역을 보존으로 지적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러면 그린벨트로 들어간 땅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의 희생을 담보하죠.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린벨트로 안 들어가서 땅값이 올라갔는데, 자기 땅은 그린벨트로 들어가서 땅값이 떨어졌다면은 주변과의 관계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지역지구제는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효율성을 위해서 용도를 지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이런 개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땅의 용도는 개발과 보존인데, 개발로 했다는 것은 우리 세대가 그 땅을 이용했다, 이런 개념이에요. 보존했다는 것은 이 땅을 우리가 이용하지 않고 우리 후손에게 이용하도록 넘겨줬다. 이 말은 우리와 우리 후손이 한정된 국토를 나눠 쓰자, 이런 개념이에요. 바로 이 말을 세대 간의 형평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자, 땅을 정부가 개발로 지정했다는 것은 그 땅을 우리 세대가 이용한다는 개념이고, 보존했다는 것은 이 땅을 우리 후손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으로 한정된 국토를 우리와 우리 후손이 나눠 썼다. 이걸 시험 문제는 뭐라고 한다? 세대 간의 형평성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달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목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 그러면 문제라고 한다면은 세대 간의 형평성, 그러면 달성이다 해서 이거는 목적으로 보자. 이 부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형평성이라고 해서 문제라고 보지 말고 앞에 지역 간이 들어갔느냐 세대 간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지문을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10번과 11번에서 지역 간에 이제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점을 이제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요, TDR 제도가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갖고 TDR 제도, 그러면 개발권 양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발을 못하게 해갖고 손실이 생겼을 때 그 손실된 부분을 보상을 하자라는 거예요. 개발을 못하게 해서 손실에 관한 부분을 보상을 하자. 제가 이런 예를 듭니다. 이 땅이 있는데 땅에다가 말하자면 4층에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땅을 팠더니 유물이 나왔어요. 자, 그 유물을 갖고 있는 지역에 유물들이 나오는 것은 일반적이에요.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을 때 땅을 파면은 그 가야 시대에 그 유물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유물이 나왔을 때 이 유물은 국가 재산이잖아요. 그거는 보존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보존을 한다는 점에서는 괜찮은데 땅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건물을 4층에 해당되는 건물을 만들지 못했다. 이 손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생각을 하는 거니 이 땅 가진 사람한테서 땅의 소유권하고 땅 가진 소유권하고 개발권을 분리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는요. 땅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법적으로 분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TDR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강좌에서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거 5개 했지 않습니까? 택토 종개공 그 중에서 뭐냐면은 개발권 양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를 해갖고 4층에 해당되는 권리만 옆에 사람이 건물을 만드는데 되도록이면은 건물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층수를 높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면은 4층에 허가를 받았어요. 이 4층은 자체 용적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말하자면은 이 4층을 여기다 얹어 갖고 8층을 허가를 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4층의 부분을 이쪽으로 팔게 했다라는 거죠. 이걸 개발권을 양도했다. 소유권 양도가 아니고 개발권만 4층의 권한만 팔았다라는 거죠. 팔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정부가 보상한 게 아니고 시장에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팔 때 상대적으로 비싸게 받으려면은 살려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살려는 사람이 많으려면은 건물에 대한 규제가 많을수록, 규제가 많다는 것은 건물을 만들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건물을 만들 수 없는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제가 많을수록 이 개발권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효과적이다. 그래서 TDR 그러면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를 해갖고 뭐만 팔았다? 개발권만 팔았는데 이게 정부가 한 게 아니고 시장에서 보상을 했고 보상을 많이 받으려면은 규제가 많을수록 효과적이다. 자, 이런 정도로 하면서 이런 TDR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가 잘 되는 이유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았던 거죠. 해서 용도지역지구제와 TDR 제도를 비교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외로 이게 가끔 출제가 됐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근거 법률, 토지거래 허가는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검은계약서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토지은행 앞에서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우리가 이 개발부담금과 재건축 부담금은 우리 33회 때 출제가 됐는데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고 재건축은 재건축 재초안이다 해갖고 재건축 초과 이유인데 이거는 이제 땅에 관한 것이고 재건축이고 그래서 땅에 관한 것은 우리 노태우 대통령 때 토지 공개념이 나올 때 먼저 나왔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먼저 됐고 나중에 뭐냐면 재초안 재건축이 나왔어요. 순서를 한번 33회 때 묻고 있었어요. 현재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때에 그 개발 부담금은요 개발에 따라서 정상지가 상승분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개발하기 전에 땅값, 개발 후에 땅값의 차이가 그 개발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개발 비용을 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부분이 개발 이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부담금으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그 귀속되는 토지의 증가분을 말한다. 여기서 정상지가 상승분이라는 단어 중요하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해서 10번과 14번에 관련돼서는요. 우리 지역지구제와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토지 정책에 관련된 근거 법령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5번입니다. 용도지역 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어요. 1번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유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한다. 이거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부유효과를 감소. 자, 2번 국계법이에요.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환경을 보호한다. 자, 이 부분이 실제는 공법에서 공부를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가 개론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약간 이제 이 정도까지는 1차만 하시는 분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법에서 뭐라고 하는 거니? 전양, 그 다음에 1편, 이거 하나 기억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용은 양호, 이런 말이 나오면은, 양호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 일반이 아니에요. 전용이에요, 전용. 그 다음에 일반이 나오려면 편리가 나와야 돼, 편리. 그래서 전양 1편. 이거 하나 기억을 하고 2번이 틀렸다. 예, 그래서 전양, 전용은 양호, 그 다음에 일반은 편리, 이렇게 구분해서 원래는 공법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론에서 나왔어요. 2번이 정답이 틀린 겁니다. 3번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서 채택되는 부동산 정책의 수단이다. 예, 맞습니다. 5번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의 중복 지정이 될 수 있다. 지구는 중복이 돼요. 지역과 지역은 중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5번에 가서 우리가 국계법은 도관농자 이렇게 하자고요. 예, 이거 맞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예, 이 정도까지는 하고 5번에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6번 국장은요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건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한다. 이제 이 정도 등장을 해요. 이거 맞습니다. 예. 3번 도시계획 구역 안에 소유 상한에 대한 택지에 관한 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게 틀렸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있는 거 택토 종개공 그래갖고 말하면 초과 소유 부담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있죠. 해갖고 2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3번에 가서 정부는 토지주택공사 LH를 통해서 비축 업무를 한다. 예, 맞죠? 예. 그 다음에 4번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 실시.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국장은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공법에 관련된 용어와 우리가 이제 결부해서 토지정책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